무엇이든 그냥 실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실행하는 거. 그래서 실행에 관한 명언을 좀 찾아봤는데요. 마크 트웨인, 예, 유명하신 분이죠.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은 업무로 나누어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뭔가 우리가 거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거를 뭔가를 시작한다면 일단 작게 쪼개서 그 첫 번째 것을 그냥 하는 거죠. 첫 번째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제프 베이조스가 인터뷰하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95년도인가 설립했었거든요. 근데 블루 오리진은 지금 우주 항공회사잖아요. 블루 오리진을 2000년도에 설립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페이스 X보다 더 빨리 설립한 거예요. 스페이스 X를 2002년에 설립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2년 전에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더라고요. 95년도에는 한국에서는 인터넷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컴퓨터였어요. 그리고 그 전용선으로 그 통신했었죠. 98년도인가 그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도는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할까? 홈페이지들은 만들어지는데 인터넷으로 상거래가 일어날까 하는 정도도 의심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항공회사를 설립했더라고요, 개인이. 그리고 우주항공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자기 돈으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오면서 25년을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제프 베이조스는 이 일론 머스크하고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를 버릴 수 있다. 또는 외계 행성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멸망할 수 있으니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돼서 외계로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지구에서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프 베이조스는 그게 아니에요. 태양계를 다 뒤져보니 인류는 이미 다 뒤졌다. 뒤져보니 지구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이 없다. 인간이 살기 좋은 행성이 없다. 모든 것들이 발전돼서 참 살기 좋은 행성인데 딱 하나, 쓰레기, 공해, 이런 것들이 인류의 존속을 방해한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은 쓰레기를 달에다 버릴 거다. 다른 행성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주 항공은 수많은 창업자들이 우주 항공 시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그러려면 로켓 발사 비용이 훨씬 싸져야 된다. 마치 인터넷이 창업 환경을 완전히 바꿨듯이 그렇게 싸지면 20대, 30대 평범한 젊은이들이 우주 항공 사업을 시작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달을 넘어서 화성,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나아가는 종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는 좀 공상과학적인 이런 플랜을 제시했다면 제프 베조스는 상당히 현실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처럼 우주 항공 창업이 나중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놀라운 비전.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최근에 이제 그 만든 프로메테우스라는 AI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메테우스는 AGI가 아니고 AGE를 만든다. 엔지니어링이에요. 지금은 인터넷을 학습해서 AGI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AI가 말하는 방식인데 AGE는 엔지니어링의 공학적인 부분을 AI가 학습을 해서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AGE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켓 추진체를 본인이 지금까지 몇백 개를 만들었는데도 지금보다 더 10% 이상 개선된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해달라고 하면 본인은 말할 수 없대요. 아직 그 정도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대요. 근데 AGE가 만들어지면 AGE한테 10% 정도 더 추진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 로켓 추진체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AGE가 그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될 거다 하는 거. 마치 그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을 만들 때 그 자비스하고 대화하면서 만들잖아요. 야, 이거 한번 검색해 봐봐. 이거 숫자를 이렇게 조정해 봐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 계속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상하더라고요. 그래서 AGE를 만들어서 기존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학 기술의 수준을 높이겠다. 이게 제프 베조스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도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 사고의 방식이 다르구나. 이게 무언가를 계속 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큰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나왔겠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잖아요. 2000년도에 우주항공회사를 설립해서 이 로켓을 쏴서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했겠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겠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처음 한 게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작은 시작. 일단 설립하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회사가 만들어지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라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모든 위대한 문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는 거. 슈팅이 없다면 득점 따윈 100% 불가능하다. 그렇죠. 슈팅하지 않으면 점수를 낼 수가 없잖아요. 슈팅을 해서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나중에 결과고 일단 해봐야 되는 거죠.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이런 말이. 아침에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손흥민 그 아빠,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자기를 파괴시킨다.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가. 가장 혁신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렇게 말.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걸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왜 안 되는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요, 생존 시스템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문명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인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연과 싸우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뇌가 생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뇌를 공부해 보니까요. 척수를 타고 쭉 올라가서 바로 만나는 지점이 다 생존과 관련된 뇌의 지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인간이 두뇌를 활성화하고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뇌 기능들이 이렇게 나중에 붙어요. 그래서 대뇌 피질 이런 쪽이 그 전전두엽 이런 쪽이 사고력을 만드는 그런 쪽이 되죠. 척수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쪽은 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행동을 하게 하는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뇌가 만들어졌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뇌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원시적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현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활용하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면 뇌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경계하게 돼요. 내일부터 하자. 조금만 더 준비하자. 자료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아요. 이 뇌가. 그래서 내가 이걸 의지로 바꿔내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의지는 계속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결정하지도 않고 그냥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 이거를 잘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외부의 어떤 반응,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는 그 불편함에 바로 반응을 했어요. 그럼 내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외부에 불편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필터링 합니다. 내 감정을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 과도하게 반응하잖아요. 외부의 반응에. 그러면 야, 이거는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거는 지켜보면 돼. 이 정도로 반응해도 돼. 이렇게 내가 내 감정, 나의 몸 상태를 제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의 몸에 자극을 안 주겠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제 친구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예민한 친구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위궤양이 심해져서 암 직전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외부의 어떤 상황들을 본인이 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